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정말 복잡한 퍼즐 같지 않나요? 모두가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조용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억 원. 아, 또 서울 아파트값 얘기구나 싶으시죠? 글쎄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오피스텔 한 채가요.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금 오피스텔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사실 언론은 전부 아파트에만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정말 소리소문 없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한두 군데 비싼 오피스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지난 11월에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죠. 와, 근데 그 오르는 속도가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가격 지수를 보니까 불과 33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게 거의 부동산 시장이 제일 뜨거웠던 2022년 수준에 근접한 거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을 알려면요, 잠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이 오피스텔 열풍이 시작된 곳, 바로 아파트 시장을 들여다봐야 해요.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는요, 뭐랄까, 뚫고 들어가기 너무 힘든 성벽 같아요. 가격은 천중부주로 치솟았죠. 대출은 꽉 막혔죠. 물량은 부족하죠. 이 세 가지 압박이 사람들을 결국 다른 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58.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전세 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딱 보여주는 지표,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보통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집 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58.5라는 건 이건 뭐 거의 전세대란 수준인 거예요. 전세 구하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집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꽉 막힌 아파트 시장의 압력이 옆에 있던 오피스텔 시장으로 그대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수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전세를 도저히 못 구해서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세입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온갖 규제에 막혀서 아파트 대신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을 찾는 구매자나 투자자들이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열풍이 모든 오피스텔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이 모든 현상을 이끄는 주인공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그래프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작은 원룸 같은 소형 오피스텔 전세가는 1.4%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85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오피스텔은요, 무려 4.2%,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신호죠. 사람들이 그냥 작은 방을 찾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오피스텔에서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이 흐름이 더 확실해져요. 여의도, 목동, 강남 이런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랑 구조가 거의 똑같은 대형 고급 오피스텔들이 줄줄이 신고가를 찍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이끄는 건 바로 이런 곳들이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 현상 과연 계속될까요? 새로운 트렌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가 잠깐 만들어낸 거품일까요? 이 열기가 오피스텔 시장 전체로 확 번져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의외로 좀 냉정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들은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시장 전체의 꾸준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만큼 사려는 사람이 많진 않다는 거. 둘째, 아파트보다 되팔기가 좀 어려워서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점. 셋째, 지금 이 열기가 일부 인기 지역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예전처럼 막 투자금이 몰려들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전체가 아니라 선별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장 전체가 들끓는 게 아니라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에만 수요가 몰리는 말 그대로 선택적인 열풍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이렇게 높게 유지된다면 과연 이런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우리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린 지금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